지난 국민소득에서 대만이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원래 우리가 앞에 있었어요.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그 나라 직장인 평균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76만 원이에요. 나라는 우리보다 잘 살게 됐는데 월급은 우리의 절반입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아셔도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는지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돈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만이 얼마나 잘 벌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대만 경제 성장률입니다. 5.5%에서 시작해서 13.7%까지 올라갔어요. 39년 만에 최고입니다. 39년 전이면 우리가 88 올림픽 하기도 전이에요. 엔비디아 젠슨 왕도 대만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은 AI 혁명의 진원지다. 그럼 대만이 뭘 팔아서 이렇게 벌었냐? 다 아시는 그 회사, TSMC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남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엔비디아도 애플도 자기 공장이 없습니다. 설계만 하고 만드는 건 대만에 맡깁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칩은 거의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대만 수출에서 반도체가 34%입니다. 컴퓨터하고 서버가 29%고요. 두 개 합치면 68%예요. 대만이 파는 물건 10개 중에 7개가 반도체하고 컴퓨터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반도체하고 전기, 전자가 39%예요. 우리도 적은 게 아닌데 대만은 그거에 거의 2배로 몰려 있어요. 그리고 대만 IT 회사들, 우리 이름 아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도 결국은 TSMC랑 일합니다. 나라 전체가 한 회사를 중심으로 짜여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대만 사람들 살기 좋아졌겠다 싶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76만 원,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월급은 383만 원입니다. 2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나라 소득은 대만이 위인데 개인 월급은 우리가 2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경제 성장률이 13%대로 올라가는 동안 월급은 그만큼 안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회사는 벌었는데 그게 월급으로는 안 내려온 거예요. 대만 청년들 설문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39세 이하 직장인 중에 40%가 매달 적자라고 답했습니다. 72%는 빚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일하는 사람 10명 중에 넷은 벌어서 다 쓰고 너무 모자란다 라는 겁니다. 집은 더 심각합니다. 타이베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났어요. 대만에서는 그 외곽 지역을 계란 흰자라고 부릅니다. 노른자는 못 들어가고 흰자에 산다는 뜻이에요. 대만에 사는 한국분 얘기로는 한국 집값도 비싸다고 하지만 체감으로는 서너 배라고 합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집살 엄두를 못 낸다라는 조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대만 청년들은 편의점 앱으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상품을 확인해요. 그거 할인 스티커 붙는 시간에 맞춰서 사러 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끼니를 편의점 마감 할인으로 때우는 젊은 사람들을 따로 부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숫자, 대만 출산율이 0.695명까지 내려갔습니다. 1년 동안 태어난 아기가 10만 7천 명이에요. 우리보다 낮은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현재 인터뷰에서 이유를 물으면 답이 똑같습니다. 돈이 부담돼서. 결혼도 아이도 그 이유로 미룹니다. 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딱 한 문장으로 정의됩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지? 여기서부터가 오늘 진짜 하려는 얘기입니다. 대만이 왜 이렇게 됐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자기 나라 돈값이 싸야 유리합니다. 미국 사람이 대만 물건을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대만 돈값이 비싸면 같은 물건인데 달러를 더 내야 돼요. 대만 돈값이 싸지면 덜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 돈이 싸질수록 대만 물건이 외국에서 싸 보입니다. 그럼 더 팔리겠죠. 그래서 대만은 금리를 오랫동안 낮게 뒀습니다. 금리를 낮게 두면 그 나라 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들어요. 이자를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요. 그럼 그 나라 돈값이 내려갑니다. 정리하면 돈값을 일부러 싸게 유지한 겁니다. 수출을 지키려고요. 여기까지는 회사한테 좋은 얘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 대만은 생필품을 거의 다 수입합니다. 세제, 화장지, 가전, 먹을 것까지 밖에서 사옵니다. 섬나라라서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돈값이 싸지면 수입해오는 물건값은 비싸집니다. 같은 세제를 사오는데 대만 돈을 더 줘야 되니까요. 회사 통장은 좋아지고 국민 장바구니는 나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집니다. 이자가 싸니까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계란 흰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노른자 집값이 오르니까 흰자로 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수출을 지키려고 돈값을 낮췄고 물가가 올랐고 즉
집값이 올랐습니다. 대만 국민이 게을러서 힘든 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왜 그렇게까지 하냐? 국민이 힘들면 정책을 바꾸면 되잖아요. 화면 숫자 하나만 보시죠. 대만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약 140조 대만 달러입니다. 그중에 TSMC 한 회사가 57조예요. 증시의 40%가 회사 하나입니다. 대만 정부 입장에서는 TSMC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세금도 거기서 나오고 수출도 거기서 나오고 주가도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못 건드리는 겁니다. 국민이 힘든 걸 몰라서가 아니라 건드리면 더 큰 게 무너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한 회사한테 나라를 다 건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개 합친 비중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55%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만은 40%고 우리는 55%입니다. 대만보다 우리가 더 몰려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을 사면 절반 넘게 그 두 회사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연금이든 지수 상품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한 주도 안 사신 분도 이미 반도체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 두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는 빠진 날들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못한 게 아니에요. 회사는 역대급으로 잘했습니다. 그럼 왜 빠졌냐? 그 두 종목만 따라가는 상품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런 상품들은 주가가 빠지면 사람 손을 안 거치고 자동으로 더 팝니다. 규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빠지니까 팔고 빠니까 더 빠지게 기계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종목이 지수의 절반이 넘으니까 지수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요즘 하루에 계좌가 오르내리는 폭이 예전보다 크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거 기분 탓이 아닙니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시장이 얼마나 출렁이는지 보는 숫자입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올라간 날들이 있었어요. 사이드카도 몇 달째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5%면 이미 여러분 계좌에도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회사는 지금 역대 최대로 벌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머지를 뭘로 채우실 겁니까?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죠? 나머지 45%는 뭐냐? 거기에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반도체가 워낙 커져서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확인하실 수 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 두 종목 합친 비중, 이게 50%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돈이 옆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매일 이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대만 전문가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한국을 예로 듭니다. 한국은 반도체 말고도 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발전소를 만든다 하고요. 이거 세 개 대만에는 없습니다. 배도 안 만들고 무기도 못 만들고 발전소 설비도 못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하루아침에 못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공장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만들어 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만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반도체 말고 다른 걸 키워서 임금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안 됩니다. 배 만드는 기술은 50년 걸립니다. 무기는 사겠다는 나라의 신뢰까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대만은 지금 알아도 당장은 못 바꿉니다.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럼 그 세 개를 실제로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오늘 이 종목 이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이 회사가 뭘 만드냐면요. LNG 운반선입니다. LNG가 뭐냐면 가스를 액체로 만드는 것이에요. 가스를 그냥 두면 부피가 너무 커서 배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하 163도까지 얼리면요.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야 배에 실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진짜 어려운 게 나옵니다. 그 영하 163도를 몇 주 동안 유지해야 됩니다. 배가 태평양을 건너는 내내. 무슨 말이냐면요. 배 안에 거대한 보온병을 만들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축구장만한 보온병이요. 조금이라도 세면 그건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한국하고 중국 정도만 만듭니다. 그럼 이 배가 왜 지금 많이 필요하냐? 조금 이따 세 번째 종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전 세계가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럼 그 가스를 어디선가 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 배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늘어나면 이 배 주문이 늘어납니다.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줄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 회사한테 새로운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미국 해군배를 고치는 일입니다. 미국은 원래 자기 나라 군함을 남의 나라 조선소에 못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미국 조선소가
지금 배를 제때 못 만듭니다. 미 해군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봤더니 주요 사업이 1년에서 3년씩 밀리고 있다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나라 배를 자기가 못 고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예요. 올해 HB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각각 2건씩 이 정비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미 간의 투자 얘기가 오갈 때 그중 1,500억 달러를 조선 쪽에 쓰기로 했어요. 워싱턴에는 한미 조선협력센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숫자로도 나오는데요. 조선 빅3, 일본이 합산 영업이익이 2조 702억 원,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 지금 3년치 일감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계약해도 배는 3년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감이 밀려있으면 급하게 싸게 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소가 힘들었던 게 일감이 없어서 싸게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반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배는 한 척이 비쌉니다. 큰 거 한 척이 수천억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몇 척만 받아도 실적에 바로 잡힙니다. 중동 산유국들도 가스를 팔려고 배를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파는 쪽도 사는 쪽도 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중국도 이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때 인도하는 실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배는 늦게 나오면 사는 쪽이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급한 물량은 여전히 한국으로 오죠. 가격은 중국이 싸도 날짜를 못 지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는지는 미국 해군 정비 사업 추가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의 대장 종목입니다. 이름은 가려놨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방금 그 영하 163도짜리 보온병 얘기 기억나시죠? 배 껍데기는 조선소가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보온병을 만들어 놓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거라는 회사가 국내에 딱 2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그 2곳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2곳 중 한 곳을 통째로 갖고 있는 회사예요. 지분이 38%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온병 만드는 원료도 이 회사가 됩니다. 배를 많이 만들수록 이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름은 여기서 공개를 못 해드려요. 증권사 리포트가 자회사한테만 나오고 이 회사한테는 안 나오거든요. 숫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갖고 있는 자회사 지분값이 이 회사 치가 쪽에 보다 큽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그 자료 안에 이름이랑 종목 코드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만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서 틀어질 수 있는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같이 적어놨어요. 이거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구독이라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고정 댓글에 구독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고정 댓글 맨 위에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거 누르고 30초짜리 신청서만 쓰시면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고요. 지금 눌러 놓으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매일 아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자료라서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카드는 이 무기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적으로 K9 자주포를 만듭니다. 자주포가 뭐냐면요. 대포인데 스스로 움직이는 대포예요. 원래 대포는 차로 끌고 가서 자리 잡고 쏴야 되는데 이건 저 혼자 굴러가서 쏘고 바로 빠집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요즘 전쟁에서는 쏘고 나면 어디서 쐈는지 바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쏘고 빨리 도망가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이 K9을 폴란드가 샀습니다. 기본 계약이 672문이에요. 그중에 지금까지 실제 계약으로 넘어온 게 360문 정도입니다. 나머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왜 유럽이 한국 무기를 사냐? 자기들도 만들 줄 알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은 냉전이 끝나고 무기 공장을 많이 줄였어요. 30년 동안 전쟁 안 날 줄 알았거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돈은 생겼는데 만들 공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휴전 상태인 나라예요. 공장을 한 번도 안 멈추고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성능이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줄 수 있어서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산이 왜 좋은 사업이냐면요. 무기는 한 번 팔고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우리 대포를 샀으면 그 대포는 20년, 30년 했습니다. 그동안 부품을 계속 사야 돼요. 고치는 것도 우리한테 맡깁니다. 포탄도 우리 걸 써야 됩니다. 한 번 팔면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사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다른 나라 걸로 바꾸려면 훈련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유럽은 국방비를 몇 년 안에 크게 올리기로 해놨습니다. 나라마다 목표치를 정해놓고 매년 늘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게 한 해 반짝하고 끝날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치가 이미 정해져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 대포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항공기 엔진도 만들어요. 비행기 엔진은 무기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축에듭니다. 하늘에서 멈추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그래서 만들 줄 아는 나라가 손에 꼽습니다. 이 회사 올해 받을 수 있는 수주 물량이 3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만이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대만은 무기를 사오는 나라예요. 미국에 주문해 놓고 몇 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엔진은 해외 수출 계약 공시가 언제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전소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 주기기를 만듭니다. 주기기가 뭐냐면요.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 같은 제일 안쪽 핵심 부품이에요. 발전소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여기 하나입니다. 체코 원전 사업에서도 이 회사가 받은 물량이 5조 6천억이에요. 그런데 요즘 더 급하게 돌아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대형 가스터빈이에요. 가스터빈이 뭐냐면요. 가스를 태워서 그 힘으로 날개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입니다. 그 안이 1500도가 넘습니다. 쇠가 녹는 온도예요. 그 안에서 날개가 1분에 수천 번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녹지 않는 소재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시키는 기술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무 나라나 못 만듭니다. 자기 기술로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 5곳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대만은 여기 없습니다. 반도체 세계 1등인데 그 반도체 공장 돌릴 발전기는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SMR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원전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걸 작게 만들어서 공장에 찍어내자는 겁니다. 그럼 짓는 기간이 줄어들어요.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세울 수도 있고요. 이 회사가 그 작은 원전을 만드는 공장을 따로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요. 근데 하나가 도시 하나만큼 씁니다. 그런데 발전소는 짓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운전은 10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지금 급한 곳들이 가스터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그보다 훨씬 빨리 세울 수 있거든요. 아까 첫 번째 종목에서 LNG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어집니다. 가스로 전기를 만들려면 그 가스를 배로 실어와야 되니까요. 이 회사 수주 잔고가 올해 30조 원, 내년에는 42조 원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뭐냐면요. 이미 받아놨는데 아직 안 만든 일감입니다. 앞으로 몇 년치 매출이 미리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늘어난다는 건 만드는 속도보다 주문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건 분기마다 나오는 수주 잔고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해군 정비 사업. 다음 발주가 곧 나옵니다. 그건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얘기가 무조건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조선은 중국이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요. 방사는 나라끼리 사정이 바뀌면 계약이 밀립니다. 발전 설비는 프로젝트 하나 지연되면 숫자가 통째로 뒤로 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입니다. 한 번에 담으실 자리는 아니에요. 시장에 100%를 아는 건 없으니까 그건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모두가 쳐다보는 그 두 종목을 정작 어떤 손이 조용히 사고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장이 열리기 전에 어디로 주문이 들어가는지를 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